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표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강의 빈칸 3.0이라는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선뜻 이 강의를 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빈칸 3.0이라는 교재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나온 지는 좀 됐고 이 교재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가 높은 거를 굳이 절대평가 영어에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특히 보고 나니까 빈칸 추론의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빈칸 추론에 나온 글들 되게 난해하고 물론 정답을 내는 것이 어려운지는 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판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저만 느끼는 건 아니라 학생들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혹시 빈칸 3.0이라는 강의를 해주실 수 있지 않냐, 해줄 수 없냐, 뭐 이런 하실 예정이 없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걸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촬영할 게 없어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컨텐츠를 이렇게 막 마련해가지고 뭐 회오리 같은 것들 강의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막 분석 같은 걸 해야 되고 막 EBS를 계속 봐야 되는데요. EBS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수능에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99% 없습니다. 그래서 EBS에 대한 분석을 하느니 차라리 비연계를 준비시켜 드리는 것이 지금 현 상황과 더 잘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고 뭐 어차피 찍을 것도 없는데 이거 한번 찍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은 다 있거든요. 책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어제 먹었습니다. 어제 그 결심을 했고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부터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빈칸 3.0이라는 그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수험생 사이트에서 모의고사를 제출했던 그 되게 뛰어난 영어의 능력에서 뛰어난 이 학생보다 뛰어난 대학생 저자는 없었습니다. 그 저자와 함께 만들었어요. 공저한 것이고 정확히 절반씩 출제했습니다. 40문제 40문제씩. 그리고 이거를 검토했던 이 교재 빈칸 3.0이라는 교재를 검토했던 사람들이 그 해에 문과 수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과 수석들. 그러니까 문과 수석이라고 하면 전체 문과의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문과 수석들이 이 교재를 검토했는데 와 진짜 문과 수석은 다르더라고요. 이 교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한 학생은 여기 있는 80문제를 다 풀고 다 맞았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저도 다 못 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낸 건 당연히 풀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다른 학생이 낸 출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리까리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다 맞았어. 그리고 어떤 학생은 한두 개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풀었을 때는 상당히 깔끔한 고난도의 교재이다라는 판단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재가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진짜 유명한 어학원이에요. 그 어학원에서 여기 있는 이 교재가 아니라 여기 있는 문제를 구매해서 그 학원의 교재로 활용을 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평촌에 있는 어떤 어학원에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아예 수업을 하셨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제가 이름을 아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거에 대한 수업이 끊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학생들이 많아서 이 수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주문이 평촌에서 들어오지 않더라고. 그 전에는 계속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교재입니다. 그랬던 교재고 제가 인강에서는 한 번도 수업을 하지 않았던 교재인데 드디어 올해 처음 이거를 수업을 해볼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수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완전한 비연계 빈칸 한 세트를 푸는 것이 한 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던 당시에 빈칸이 4문제씩 나왔던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4문제씩 한 세트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총 80문제 20세트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빈칸 추론 문제가 31번부터 34번까지 4문제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신기하게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어. 그러니까 여기 이 세트 4세트를 만들 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적당한 수준 문제 2개. 이걸 약이라고 불렀어요. 약.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데 중간 정도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거. 그러니까 약이 2개, 중이 하나, 강이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빈칸 추론 문제 스타일하고도 약간 비슷합니다. 빈칸 추론 문제 보면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 중에 한두 개가 정말 어렵고 나머지는 좀 풀만한 문제들이 나오죠. 그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그 선생님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 33번 그 6월 평가원 33번 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막 의식의 흐름처럼 써놨어요. 의식의 흐름처럼 써놨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워. 근데 이 교재에 그런 글들이 좀 있어요. 아, 학생들을 난처하게 실전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형들, 여기 그런 지문들 충분히 준비를 시켜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수업인 게 맞는 것 같고요. 시간도 있고 상황도 어느 정도 돼서 그래서 구성한 겁니다. 네문항식 한 강에서 푸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상은 이렇습니다. 빈칸을 반드시 다 맞아야 하는 학생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빈칸 다 맞아야 된다. 빈칸에서 한두 개 나가버리면 1등급이 간당간당하다. 이런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 좋은 문제로 실전 연습이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지문들이 지금 이거 만들 때 기억이 나네요. 논문 수없이 읽었습니다. 논문 수없이 읽으면서 논문에서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만든 공저자 학생한테 논문 좀 다운받아서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논문 어마어마하게 다운받은 거 그거 막 읽으면서 좋은 지문 찾았어요. 근데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논문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하나의 논문이 겹친 거야. 그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근데 또 공교롭게 거기서 똑같은 문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아까워. 서로 똑같은 문제 만들죠.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만든 걸 뺐는데 그때 시각도 비슷해요. 그 학생하고 저하고. 네. 그래서 논문 같은 것들 학술적인 글들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평가원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품질 좋은 문제로 다 실전에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요. 빈칸을 풀 때 쓸데없는 개념을 적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빈칸 추론에 대한 풀이법들 상당히 다양하죠. 그죠? 주류화되는 풀이법도 있고 그 다음에 주류는 아닌데 뭐 학생들이 신기하게 이렇게 보는 풀이법들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풀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100% 모든 문제에 적용했을 때 예외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풀이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이게 강의야 사기야 이게 왔다 갔다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해설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만 보면 정답이 나오자니 이런 식의 사후적 해설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후적 해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후적 해설은 문제를 한번 풀어본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하면 그 사후적 해설 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근거가 있네? 연결. 그거로 설명하면 끝. 실전에서 안 돼요. 거기에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실전에서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를 읽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딱 짚어낼 수가 없다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6월 평가원을 보면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딱 그 지문을 보자마자 못 잡아냈다고 하면 그거 수능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 강사들이 여러분들 현혹시키게 되면 강사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학생들에게 전혀 이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이것도 약간 사후적인 것 같은데 막 빈칸 추론 지문을 가지고 막 개념을 나눠요. 이건 이런 개념이고 저건 저런 개념이야. 나눠가지고 막 화려하게 설명을 하는데
가끔 보면 그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개념이랑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 개념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어. 안 맞아.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게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개념이란 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지 않고 개념을 잡는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워밍업을 이제 빈칸 3.0 워밍업이라고 할 건데 거기서도 보면 그 다람쥐인가요? 땅다람쥐에 대한 글이 어떤 게 나오는 게 있거든. 근데 암컷 땅다람쥐, 수컷 땅다람쥐가 나와요. 그럼 이게 대립되잖아. 딱 보면 대립되는 게 내용이 나와. 근데 결국 암컷 땅다람쥐에 대한 것이 빈칸인데 수컷 땅다람쥐랑 똑같은 것이 정답이야. 특징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게 특징이 돼. 그건 문맥을 통해서 파악이 돼요. 아, 이거 여기서는 암컷 땅다람쥐가 평상시의 특징이 아니라 수컷 땅다람쥐랑 똑같은 특징이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논리적 판단을 거기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개념만 갖다 끼워 맞추면 이거는 암컷 땅다람쥐의 특징이니까 수컷의 반대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의 정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완벽하게 실전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을 배우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사실 머리가 바쁘거든. 왜냐면 이게 영어가 우리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서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머리의 리소스가 자원이 쓰이게 된다고.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해석하면서 이해하는 동시에 어떤 개념의 틀을 가지고 그냥 깨워 맞추고 있다? 이거는 멀티태스킹의 단계가 되는 것인데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컴퓨터도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 컴퓨터 멀티태스킹 해봤는데요? 두 가지 작업 동시에 해봤는데요? 컴퓨터가요, 한 번에 하나를 하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얘 했다, 얘 했다, 얘 했다, 얘 했다. 너무 빨리 하니까 두 개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는 멀티태스킹이 안 돼, 컴퓨터도.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 컴퓨터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동시에 병렬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컴퓨터처럼 겉보기에 멀티태스킹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틀에 집중하는 순간에 내용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지문도 이해 못하는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실전에서 써먹는 거 가르쳐드릴 거야. 진짜 실전에서 써먹는 거. 진짜 실전에서 써먹는 거는 사실 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못 써먹습니다. 정말 단순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개념을 적용하는 학생들 이 수업을 들으시면 해당 부분 고치시고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일단 8분간 내문항을 풀어오세요. 8분간 내문항이 어려우면 한 세트입니다. 10분 정도 잡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10분 잡아도 빡빡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푸시고 그 다음에 정답 맞추세요. 그럼 이제 맞고 틀린 거 나올 거 아니야. 해설 읽지 마시고 해석도 읽지 마세요. 맞고 틀린 것만 확인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사실 오지선다에서 틀렸으면 사지선다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지선다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든가. 이런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 틀린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틀렸지? 해석이 잘못됐나? 해석은 정확히 했는데 내가 내용을 잘못 이해했나? 선지에서 말렸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는 정리된 단어를 좀 암기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단어 암기하시고 오시면 이 수업 준비된 걸 가지고 선생님이 빠르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시간이 막 이렇게 충분하게 되면 한 지문 설명하는데 뭐 30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거예요. 네 세트를 50분 정도의 그러니까 한 세트 네문항을 50분 정도의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업로드 일정 이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2강씩 수요일 날 촬영이 아니라 2강씩 업로드 예정입니다. 촬영은 화요일 날 하고요. 2강씩 촬영하게 되면 총 10주가 걸릴 겁니다. 총 10주가.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 찍느냐고 못 찍고요. 그 다음 주부터 아마 2강씩 촬영을 하게 될 건데 문제 없으면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해나갈 겁니다. 10주 동안. 10주면 거의 2달이 넘네요. 그죠? 네. 3강을 촬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거로 수업 번 해봤거든. 엄청 빡빡합니다. 50분이 내 문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2강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완강을 위한 굳은 의지를 준비해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몰아쳐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몰아쳐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넓게 꾸준히 하는 게 좋거든. 넓게 꾸준히. 그러니까 빈칸도 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넓게 꾸준히. 그러면 일주일에 2세트 정도 푸는 거면 넓게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강을 위한 굳은 의지 가지고 끝까지 20세트 80문항을 다 풀 때까지 열심히 한번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빈칸 추론 강의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강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출문제야 어차피 뭐 다 비슷비슷한 수준일 테니까, 그죠? 기출문제 제외하고 빈칸 추론을 비연계로 강의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출문제 한 문제도 없습니다. 80문제 온통 비연계니까 기출문제 너무 많이 풀어서 식상합니다, 선생님. 답이 기억나요. 좀 새로운 거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들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걸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런 강의가 있다. 이런 강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힘내서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빈칸 3.0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